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남은 걸 모은다고.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았으니까 다음 달에 더 모은다고. 절약하면 저절로 투자할 돈이 생긴다고. 아닙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평생 투자를 못합니다. 남는 돈이 생기는 달이 없거든요. 항상 뭔가가 생깁니다. 경조사, 계절 옷, 병원비, 갑자기 오른 식비, 남기려고 해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승현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지력으로는 이 투자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0, 30, 20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한국 현실에 맞게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동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6살부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작정하고 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가 생겼습니다. 친구 결혼식, 부모님 생신, 냉장고 고장, 치과 치료,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나타났어요. 지출이 없는 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있어요. 네, 이번 달만 좀 특별했던 거고 다음 달엔 진짜 아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다음 달도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도요.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자동이체를 설정했어요. 쓰고 남기는 게 아니라 먼저 빼고 나머지로 사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그 하나가 전부를 바꿨습니다. 50, 30, 20 법칙은 간단합니다. 월 수입을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50%는 필수 지출, 30%는 자유 지출, 20%는 저축과 투자. 필수 지출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원리금. 자유 지출은 삶의 질을 위한 것들입니다. 외식, 취미, 쇼핑, 구독 서비스, 여가. 저축과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들입니다. 비상금 적립, ETF 자동 매수, IRP 납입, ISA 투자. 이 비율이 왜 중요한지는 행동경제학에서 설명합니다. 리처드 탈러 교수의 정신계정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을 출처와 용도에 따라 다른 계정에 넣어서 관리합니다. 한 계정의 돈이 다른 계정으로 이동하는 걸 심리적으로 불편해해요. 즉, 투자 계좌에 들어간 돈은 쓰기 어렵습니다. 분리가 행동을 바꿉니다. 이걸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서 이야기입니다. 31살 중견기업에 다니는 친구예요. 민서는 매달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를 끊었고 점심을 도시락으로 바꿨고 쇼핑을 줄였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모이는 돈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달은 30만 원, 어떤 달은 5만 원, 어떤 달은 마이너스. 민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 설정해봤어? 아니, 그게 무슨 차이야? 네, 어차피 남으면 넣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으면 넣는 게 아니라 먼저 빼고 남은 걸로 사는 거야. 순서가 달라. 민서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면 생활이 빡빡해지는 거 아니야? 처음 두 달은 그래. 세 번째 달부터는 그게 내 월급인 것처럼 느껴져. 민서는 그 달부터 월급날 바로 15만 원 자동이체를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달에 민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진짜 모르고 살았네.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게 되더라. 민서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처음에 똑같이 놀랐는데 사람은 있는 돈에 맞춰 삽니다. 500만 원이 들어오면 500만 원에 맞춰 살고 480만 원이 들어오면 480만 원에 맞춰 삽니다. 차이가 20만 원이어도 그냥 그 틀 안에서 삽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투자금을 먼저 빼면 줄어든 금액이 내 월급이 됩니다. 불편함은 두 달이고 구조는 영구적입니다. 두 번째는 재훈입니다. 32살 스타트업에 다니는 친구예요. 재훈이는 반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축은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전부 보통계금에 쌓아뒀어요. 나 통장에 500만 원 있는데 이게 비상금인지 투자금인지 모르겠어. 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통장에 다 있어? 융. 그러면 거기서 뭔가 사고 싶을 때 꺼내기 쉽잖아. 네, 재훈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네, 맞아, 가끔 꺼내. 그게 문제였습니다. 통장이 하나면은 비상금도 투자금도 소비 예비금도 전부 한 곳에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돈이 섞이고 섞이면 쓰게 됩니다.
재훈이한테 그 세 가지 통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생활비 통장, 월급 들어오는 통장. 50%의 필수 지출과 30%의 자유 지출이 여기서 나갑니다. 두 번째, 비상금 통장, 파킹 통장으로 만들고 생활비의 3개월치를 목표로 적립합니다. 채워지면 더 이상 넣지 않습니다. 세 번째, 투자 통장, 월급날 자동이체로 20%가 들어옵니다. 이 돈은 ETF 자동 매수나 IRP 납입으로 바로 운용합니다. 재훈이는 처음에 번거롭다고 했어요. 통장 3개나 관리하면 복잡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정할 때만 복잡해. 그 다음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 재훈이는 반신반의하면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통장 3개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여. 생활비 통장 잔액이 이번 달 지출 한도를 보여주고, 비상금 통장은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고, 투자 통장은 지금까지 모은 투자 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통장에 전부 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섞여서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분리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재무 상태가 선명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영입니다. 29살 공기업 초년생이에요. 지영이는 50, 30, 20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월급이 250만 원인데 20%면 50만 원이잖아. 월세 내고 나면 그게 안 남는데. 맞는 말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50, 30, 20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월세를 내는 초년생은 필수 지출이 50%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50, 30, 20이 규칙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20%가 어렵다면 5%에서 시작하세요. 이 150만 원의 5%는 12만 5천 원입니다. 이 돈을 자동기체로 먼저 빼고 나머지로 삽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그 인상분의 절반을 자동이체에 추가합니다. 20만 원 오르면 10만 원을 자동이체에 더 넣어요. 이렇게 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20%에 가까워집니다. 지영이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당장 20%를 못해도 괜찮은 거네? 응, 지금 당장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 지영이는 그날 자동이체 1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자동화 구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월급날을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다음 날 자동이체가 실행되도록 설정합니다. 월급 들어오는 당일이면 더 좋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 전에 빠져나가는 구조가 가장 강력합니다. 두 번째, 투자 자동이체를 먼저 설정하세요. 금액이 적어도 됩니다. 매달 5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이 되면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통장을 3개로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각 통장의 역할이 명확하면 돈이 섞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율은 매년 조금씩 올리세요. 5%에서 시작해서 연봉 인상 때마다 인상분의 절반을 자동이체에 추가합니다. 5년이면 20%에 도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50, 30, 20 법칙의 핵심은 비율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투자가 먼저, 지출이 나중. 이 순서 하나가 평생 재무 구조를 바꿉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인 70만 원을 매달 자동이체로 먼저 빼고 연 5%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원금 8,400만 원에 수익을 합산한 총 자산은 약 1억 원을 넘습니다. 20년 후에는 약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남는 돈으로 모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2만 원, 어떤 달은 0. 평균이 20만 원이라고 해도 20년 후 총 자산은 약 8천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20년,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사람은 매달 남는 돈을 기다립니다. 구조에 의존하는 사람은 매달 자동으로 투자합니다. 이 두 사람이 20년 후 갖게 되는 자산이 그 숫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열고 다음 월급날에 실행되는 자동이체를 하나 설정하세요. 금액은 얼마여도 됩니다. 10,000원도 됩니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이 월급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이체로 나간 투자금을 어느 계좌에 어떤 순서로 배분해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다룹니다.
ISA, IRPI, 연금저축의 우선순위를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월급에서 자동으로 투자되는 비율이 몇 %인가요? 처음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신 분은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써주세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50, 30, 20이 불가능하다고? 괜찮습니다. 월세를 내는 직장 초년생이 20%를 투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유지하는 게 크게 시작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당장 20%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열고 다음 월급날에 실행되는 자동이체를 하나 설정하세요. 금액은 얼마여도 됩니다. 10,000원도 됩니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이 월급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이체로 나간 투자금을 어느 계좌에 어떤 순서로 배분해야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다룹니다. ISA, IRP, 연금저축의 우선순위를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월급에서 자동으로 투자되는 비율이 몇 %인가요? 처음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신 분은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써주세요. 네, 저는 지금도 그 자동이체를 해지한 적이 없습니다. 26살에 처음 설정한 이후 한 번도. 금액은 계속 올라갔지만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다음날 투자금이 먼저 나갑니다. 그 나머지로 삽니다. 3년 동안 남는 돈을 기다리던 사람이 이 구조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의지력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